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술자리에 가보면요, 한두 잔 마시기만 해도요 꼭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아, 내가 왕년에 말이야 막 이렇게 서두를 꺼내시는 분들 있죠. 이게 좀 책상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연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런 말이, 사람은 이렇지만 나라로 치자면 이런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 그러니까 왕년에 굉장히 잘 나갔던 나라가 중국이 아닐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기원전 500년서부터 기원 후 1500년, 한 2000년 동안 중국과 인도의 GDP를 합하면 전 세계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중국이 훨씬 더 절대적으로 큰 양이었고요. 경제의 중심지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 많지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해서요, 인쇄술이나 화약, 그리고 나침판도 있었고 지폐 같은 것도 사용을 했죠. 유럽에 비해서 한 500년에서 한 1000년 이상 앞선 기술이 많았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들죠. 그런데 왜 도대체 과학혁명은요, 이런 중국에서 시작되지 않았던 걸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책이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샤피 바칼의 룬샷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서 시작을 하니까 얼핏 인문학서 같은 느낌도 들지만 이 책은 경영, 경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룬샷이라는 개념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데 가장 큰 초점을 맞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룬샷은요, 단순히 비즈니스에만 적용하고 거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에 걸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룬샷이란 개념이 과학, 역사, 인문 등에 적용이 되는 그런 양태를 보여주는 책인 거죠. 그리고 이 책에 굉장히 풍부한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 예시 자체가 비즈니스에서부터 인문, 과학 에피소드들이 총망라돼 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기도 하고요, 실제 인문서 이런 느낌도 납니다. 사실 서양권 책들은요, 비슷비슷한 예들을 무한 반복해서 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용이 좀 비슷하면 예시 하나 정도는 살짝 이렇게 건너뛰고 읽을 만한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그 예들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너뛰고 읽을 수가 없어요. 재밌어요. 이 작가가 글을 잘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일단 룬샷이라는 건 원래 있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작가가 제안한 새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작가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면요, 얼핏 미친 것처럼 보이는 획기적 아이디어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큰 전환점, 이런 것도 모두 이 룬샷에서 나왔다는 거죠. 작가가 원래는 물리학을 전공했고요,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과학적인 용어나 과학의 예시가 좀 많이 등장하는 편인데, 특히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룬샷 개념을요, 과학의 상전이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가령 물이 얼음이 되는 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죠. 0도에서 임계점을 거쳐가지고 급속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2도 정도 됐다고 해서 물과 얼음의 중간 형태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변화는 상전이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딱 보면서 어디서 보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나오는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이 그렇죠. 갑자기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니까요,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전이는요, 과학적 은유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상전이를 추동하는 계기를 바로 룬샷이라고 드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요, 중국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설명이 되진 않습니다. 이상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국 사람도 많았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이 룬샷,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주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현실화시킬 구조를 갖추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천문학에서 중요한 인물로 티코 브라헤가 있습니다. 이 케플러의 법칙으로 유명한 케플러. 당연하죠. 당연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이 케플러의 스승이 바로 티코 브라헤인데요. 이 티코가 덴마크 국왕의 후원으로 천문대를 운영을 하다가 그 덴마크 국왕이 죽고 아들이 즉위를 해요. 근데 이 아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결국 자신의 천문대에서 내쫓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쫓겼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티코에게 새로운 후원자가 나타나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입니다. 사슴 아니에요.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지만 이 루돌프 2세의 후원을 받아서 연구가 계속되었고요, 결국 그의 제자 케플러에 의해서 천문학의 지각 변동이 될 만한 발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반면 케플러보다 500년 이상 앞선 중국의 천문학자 심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심괄은 케플러 이상의 명밀한 분석과 과학적 호기심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중국 황제에 의해서 후원을 받아서 천문학을 발달시켰는데요.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황제가 이제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그의 연구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정치적 입지를 잃고요. 말년에는 10년간 귀향을 가게 되는데 대화할 생대가 붓과 벼루밖에 없다는 글을 쓸 정도로 그의 지적 능력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룬샷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배양시켜줄 구조가 없다면 그 룬샷은 그야말로 미친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세계사적인 이야기가 주가 되는 그런 책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건 경영 경제서거든요.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룬샷의 개념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풍부한 비즈니스의 예들입니다. 중국 이야기는 마지막 3장에 좀 부록처럼 나오는 건데 제가 룬샷을 보여주는 좀 재미있고 그다음에 가장 좀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소개해 드리는 것 뿐이고요. 작가가 과학자이니만큼 룬샷을 발전시키는 얘기들을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가는 맥켄지 컨설팅에서도 일한 컨설턴트 출신이기도 해서요.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또 조직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같은 아주 실무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룬샷 아이디어는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 아이디어라고 해서 그냥 잘 되는 것들을 복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프랜차이즈 아이디어나 상품은 기존에 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잡은 기업의 입장에서 결정을 할 때는 그 결정을 한 사람이라면 프랜차이즈 아이디어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만든 에드윈 랜드는요, 선구적인 발명가였습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인해 엄청난 부자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디지털 사진이 나오니까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결국 문을 닫게 되거든요. 여기서 놀랄만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만든 에드윈 랜드가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이게 상용화되기 한 10년 전부터 주장해 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 자신의 기업에 적용한 것은 아니고요. 국방 기술에 주장을 해가지고 이 적용을 하려고 결국 미국의 첩보위성이 디지털 사진을 찍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왜 자신의 기업에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주수입원은 이 기계가 아니라 폴라로이드 필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버리면 자신들의 주수입원을 갉아먹는, 끊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거든요. 이 결정은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결국에 망하게 되는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룬샷 아이디어를 잡아먹는 프랜차이즈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팀에서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도 룬샷이라는 아이디어를 적용시킬 만한 포인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의 영역에 적용시켜도 좋을 듯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과학자 출신이라 그런지요, 분석과 수치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어가지고 두루뭉술한 것이 없어요. 가령 프랜차이즈 조직과 룬샷 조직의 규모는 150명이 기준이다 라고 아예 딱 수치적으로 제시를 해요. 물론 그에 대한 공식과 왜 그런지 이유들이 같이 합리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경제 경영서나 자기계발서 중에 그런 책들 있잖아요. 읽어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를 그냥 애매하게 제시하는 그런 책들, 아니면 또 결국 모든 것은 당신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그런 책들 있죠. 그런 책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샤피 바칼의 룬샷입니다. 이 책을 읽고요, 시안책방의 운영 역시 룬샷이 아닌 프랜차이즈식으로 정형화되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 더 바람직한 방향인지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책이었어요. 지구인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